안녕하세요. 저는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 디스플레이고 LG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년도에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굉장히 다운이 되게 되면서 이 피해는 LG 디스플레이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꽤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삼성과 LG는 이렇게 엇갈린 희비를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패널을 납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이슈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5.5조 원에 대한 흑자를 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더 커져서 2.5조 원의 적자를 냈냐라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 주력 제품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중소형과 대형 LCD에 대한 사업을 철수하고 OLED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들어갔었죠. 결국 그 결과 애플 아이폰 시리즈 패널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70%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LG 디스플레이의 주력 상품은 이제 LCD였죠. 근데 이 LCD에 대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중국산 저가 공급 패널 과잉이 되다 보니까 LCD 패널 가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LCD 패널을 많이 팔아도 이제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가 7개 분기 적자가 났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지난해 상반기에 아이폰 OLED 패널을 납품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할당량이 감소가 되면서 점유율 축소도 한몫을 했었죠. 근데 이제 4분기에 조금 괜찮은 실적을 보였었던 이유가 이 OLED 패널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 시리즈에 대해서.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사업적으로 조금 흑자를 입으려면은 아이패드보다는 아이폰 시리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이제 26 원라인에서 3까지 있는데 이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냐면은 OLED 아이폰을 한 5,500만 대에서 6,000만 대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될 아이패드 물량이 약 800만 대고 그중에서 약 400만 대를 LG 디스플레이가 가져갈 건데 이 물량 자체만 보더라도 LG 디스플레이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이패드가 OLED 아이폰보다 패널이 크기 때문에 조금 뭐 이제 10분의 1 정도보다는 많겠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생산 캐파랑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만든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LG 디스플레이는 적은 마진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아이패드를 만들 때 기존 라인에서 패널을 생산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없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 6세대 라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2021년에 3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었고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6세대 IT용 OLED 라인에 한 1,000억 정도를 편성을 했죠. 그래서 이런 생산 라인 투자만 합치더라도 3조 4천억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몇 년 동안 아이패드 OLED 패널 가격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비와 어떤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아이패드가 LG 디스플레이에 엄청난 매출원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해야지 앞으로 더 나은 영업 이익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조금 애플이 삼성을 조금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과 애플 같은 경우는 상부 상조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경제 행사이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조금 패널 이원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침투하게 된다면 아이폰 16 시리즈부터는 아이폰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얘기고 최근 얘기로 조금 나가게 된다면 삼성과 손잡은 LG 디스플레이 이 이슈가 뭐게 되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OLED TV 판매 확대나 이런 부분들에서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제 원래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WOLED 패널을 납품하긴 했었는데 그 지난해 공급한 양이 한 10만 대에서 20만 대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약 70에서 80만 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제 향후 5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 총 500만 대를 공급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WOLED뿐만 아니라 LCD에 대한 부분들도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 많은 물량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에 대한 물량과 삼성에 대한 LCD 패널, WOLED 패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올해는 조금 나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LG 디스플레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뭐 그렇게 막 특별하게 볼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봉상 조금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게 한 11,300원 부분이겠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났고 현재도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평선들을 봤을 때 뭐 추세 자체가 상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상승할 거라는 그림은 쉽지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 LG 디스플레이는 재무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뭐 마냥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봉으로 봐더라도 지금 뭐 당장 뭐 일봉에서도 추세가 뭐 없기 때문에 차트로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말을 하자면 한 11,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오고 상승이 왔을 때뭐 13,000원까지 뭐 이런 박스권 정도 딱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런 11,000원 부근들을 이탈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LG 디스플레이는 차트에 대해서 뚜렷하게 할 말은 없다. 그냥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아이패드에 대한 물량과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하기로 한 LCD와 WOLED 패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아이폰 6에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볼 수 있고 이 기대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조금 상황이 좋진 않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LG 디스플레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